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에서 꼭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멋지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다. 이 말이 단순히 멋있는 격언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삶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통장 잔고의 숫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돈이 많아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매 순간 감사하며 풍족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바로 만족이라는 작은 마법이 그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부자라고 느끼시나요? 부자라니 내 통장을 보면 그럴 리가 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시 멈춰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부자의 정의를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확장해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고 보면 만족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면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늘 무언가를 갈망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진정으로 부유함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 탐욕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갈증이 해소될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갈증과 고통을 초래하잖아요. 욕심도 마찬가지로 채워질 것 같아 보이지만 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하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텐데 해가 지기 전에 네가 걸어간 만큼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하인은 너무나 흥분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를 외치며 끝없이 걸음을 재촉했죠. 그런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 시간이 흘러 해가 질 때쯤 그는 돌아오는데 필요한 시간을 놓쳐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만족을 모르면 욕심이 오히려 자신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래도 많이 가지는 게 나쁘진 않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맞아요. 많이 가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건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입니다. 작은 만족에서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커피 한 잔에서도 아침의 따뜻한 햇살에서도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충분히 음미하고 즐길 줄 알기 때문에 더 큰 것을 갈망하지 않아도 이미 부자인 셈이죠. 반대로 탐욕스러운 사람은 최고급 와인을 마셔도 이거보다 더 비싼 와인은 없나? 를 고민하며 끊임없이 불만족에 빠집니다. 그래서 욕심이란 마치 구멍난 주머니 같은 거예요. 아무리 채워 넣어도 결국 비어버리니까요. 여기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작은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를 떠올려 보세요. 그냥 습관처럼 마시는 대신 커피의 향을 맡고 맛을 음미하며 이 순간 참 좋다고 느껴보세요. 심리학 실험에서도 같은 커피를 마시더라도 그 가치를 더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만족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은 결국 우리를 더 부유한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행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멋진 차를 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혹은 SNS를 보니 다들 해외여행 갔는데 나는 왜 집에만 있지? 이런 비교는 만족감을 갉아먹고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만족은 남과 비교해서 얻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 대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를 고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욕심과 목표의 차이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족하라고 말하면 그런 목표나 꿈은 가지지 말라는 뜻인가요?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표와 욕심은 다릅니다. 목표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욕심은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결핍감을 느끼게 만드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고 만족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유머를 더해볼게요. 만약 욕심과 만족이 친구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욕심은 늘 불평불만이 가득한 친구일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라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불행해하겠죠. 반면 만족은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감탄하고 이 순간 참 좋다며 자신의 정원을 돌보는 친구일 겁니다. 둘 중 누구와 더 친해지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만족이겠죠. 사랑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줘도 늘 이 정도로는 부족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배려에도 감사하며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깊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법입니다. 그러니 사랑에서도 감사와 만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만족은 가진 것을 충분히 즐기는 기술이며 탐욕은 가진 것조차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만족의 길로 함께 걸어가 봅시다. 오늘부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행복 통장은 작은 만족과 감사로 점점 더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만족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와 볼거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